정부가 침체된 우리 수출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전기차와 한랄식품, 반려동물 산업 등을 꼽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S7의 인기에 힘입어 2년여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 시장이 암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오늘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신 이사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 유망 수출 품목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세제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동원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간 투자 심리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면 3조 6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3,000대였던 수출량을 2020년 20만 대로 끌어올려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도 25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정보통신 분야의 차세대 주자로 부상한 VR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VR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비의 최대 30%의 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랄 시장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한랄 식품과 화장품, 콘텐츠 등 맞춤형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유대교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면세점 납품도 수출 실적에 포함해 화장품 등 5대 프리미엄 소비재의 수출 규모를 3년 안에 최대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도 신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 금액의 5%가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최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주택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2년여 만에 8조 원을 넘어선 건데요. 하반기에도 반도체 부문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매출 50조 원,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초 7조 3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던 시장의 평균 전망치를 1조가량이나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1등 공시는 단연 IT 모바일 부문. 지난 3월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2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1,600만 대가량 팔리면서 IT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A와 J 시리즈 등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을 단순화한 전략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TV가 인기를 끌면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D램의 가격 하락으로 고전이 예상됐던 반도체 부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조 5천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전 분기에 적자를 낸 디스플레이 부문도 이번 분기에는 2천억 원 안팎의 흑자를 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애플의 아이폰 7이 출시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다소 위축될 수도 있지만 반도체 부문이 하반기 실적 효자 노릇을 해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은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대 강세를 보이며 14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지방 주요 광역시의 아파트 시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지표와 지수들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거래량 등 부동산 지표를 분석해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 주택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광역시 월간 매매가 변동률은 3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4개 광역시들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한 차례 이상 기록했고 대구는 6개월 내내, 대전은 5개월가량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온 나라 부동산 포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거래량은 5만 1,00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7.7% 감소했습니다. 가장 감소폭이 큰 곳은 대구로 17,878건에서 7,502건으로 58% 줄었습니다. 이어 광주가 47% 줄었고 울산, 부산, 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 상반기 분양단지 63곳 가운데 청약 1순위 마감단지는 58곳으로 마감 비율은 92%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1순위 마감 비율이 94.4%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진 겁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미분양은 울산이 가장 많은 1,609가구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도 1,049가구로 울산에 이어 증가폭이 컸습니다. 속이 돈이 될 만한 곳으로 이제 거래시장이 촉수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선 소비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일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인 만큼 좀 더 꼼꼼한 자금 계획과 상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때 유통가의 데모로 불렸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롯데 오너 일가 중 신 이사장이 처음으로 구속되자 롯데그룹은 착잡한 분위기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세점 등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이사장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 면세점 백화점의 입점과 매장 위치 편의 명목으로 3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기고 4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 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 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이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쇼핑 등 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만큼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신 이사장이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신동빈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롯데그룹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3일 귀국한 신동빈 회장은 집무실에 집거하며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롯데그룹의 핵심 사업이 중단된 만큼 신 회장의 귀국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나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신 이사장의 비자금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신 이사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칼날이 다른 총수 일가로 번질지 롯데그룹은 향후 수사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기업 문화 혁신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 그룹도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위해 조직 문화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리더들의 역할론을 강조해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6일 양재동 본사에서 팀장 이상 임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스마트 리더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변하지 않는 한 창의적 조직 문화 확산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며 리더들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100년간인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을 이끌 것.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스마트 리더 10개명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일하고 싶은 조직은 리더의 언행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팀장급 이상에게 리더십의 변화를 적극 요구했습니다. 우선 조직을 이끌며 염두에 둬야 할 덕목으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명하되 군대식의 경직된 조직 문화가 아닌 수평적인 문화를 통해 창의성과 혁신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효율을 위해 회의를 절반 이상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한다는 방침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독려하고 리프레시 휴가 등을 적극 권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직원을 공정하게 대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12년 문서 작성 간소화, 회의 시간 축소 등 워크 스마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스마트 리더십 개명은 워크 스마트를 구체화한 것으로 팀장급 이상이 조직을 이끌며 염두에 둬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인 셈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청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뱅크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본인과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종용 금융위원장도 직접 나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전폭 지원할 의사를 보였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은산분리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획에 대해 K뱅크는 오는 8월에서 9월, 카카오뱅크는 11월에서 12월에 본인과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6월 말 금융결제원 지급 결제망에 이어 한국은행,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도 차례로 전산망을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 카카오뱅크는 계좌 개설, 송금 결제, 대출 예금, 자산관리, 자문 등 다양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 사업 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구축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가 많은 만큼 올 하반기 중 IT, 금융 분야 관련 채용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총 90여 명, K뱅크는 총 100에서 120여 명을 수시로 공개 채용할 방침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어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간담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관련 준비만 돼 있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과 신청을 해도 된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보였습니다. 관건은 은행법 개정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은산분리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무산된 은행법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중이며 지난달 16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IT 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기존 4%에서 50%까지 보유할 수 있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임 위원장은 혁신적인 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한라의 산업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을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요. 우선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있는데요. 현재 어떤 프로젝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부가 여기에 얼만큼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각종 규제나 부처 간의 이견이라던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지금 5건 정도 있는데요. 이 5건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YG 등이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간 국토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등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관계부처 TF를 만들어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은 하나큐셀의 충북 진천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환경 보완책이 필요한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복합단지,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 중인 경남 로봇랜드와 강원도의 산악관광시설 조성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3조 6천억 원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신산업 육성 방안이었는데요. 네. 할랄, 코셔 이런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말한 대략 이 5가지의 신산업에는 할랄, 코셔와 반려동물, 부동산 임대업, 스포츠, 가상현실 등이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식품 인증인 할랄과 코셔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할랄의 시장 규모는 2014년을 기준으로 3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2020년에는 5조 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셔 인증 관련 규제를 풀고 화장품이나 콘텐츠 등을 현지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고요. 또 중동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려동물이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나머지 산업들은 어떻게 키운다는 거죠? 네, 이 반려동물 산업도 역시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에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경매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반려동물 거래를 양성화하기로 했고요. 이와 동물간호사 국가 자격화라든지 애견 카페 등 이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시장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된 장기 임대주택의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법인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에도 배당소득 입금 불산입이라든지 양도차익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경기장 임대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해 프로스포츠 구단이 장기 임대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상현실 산업 기반도 다지기로 했는데요. 상암 누리꿈 스퀘어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가상현실 기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 가상현실 기술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VR 게임이나 체험, 테마파크 등 대형 프로젝트에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산업 육성 방안은 들어봤고요. 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도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네, 이 벤처 투자 시장의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해서 이 벤처 창업 붐을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게 해서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을 재투자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장 회사의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의 지분을 투자할 경우 동방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네,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골자를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폭스바겐 그룹과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커넥티드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LG전자와 폭스바겐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본사에서 크로스오버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 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가 스마트홈과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커넥티드카와 스마트홈을 한데 묶는 기술을 개발해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자기 집 안의 조명이나 보안 시스템, 가전제품 등 스마트 기기를 모니터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메시지를 직관적이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알림 센터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최적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년 가까이 하락하던 반도체 D램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해 올해 3분기에는 4%에서 8%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의 평균 계약 가격의 기준이 되는 DDR3 4GB의 가격은 2014년 10월 32달러 75센트에서 올해 6월 12달러 50센트로 약 62% 하락했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는 2년 가까운 내림세가 이어지다가 지난달부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3분기 D램 가격 상승세의 범위가 4%에서 8%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바일과 서버용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커지는 것이 D램 가격을 올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스마트폰용 모바일 D램 수요는 기기 자체의 용량 증대에 힘입어 작년에 비해 36%가량 늘고 서버용 D램도 수요가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D램 가격 상승세 전환은 당장 3분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평균 213만 원을 쇼핑에 사용하고 돌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10명 중 9명은 서울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서울시 쇼핑관광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인당 평균 106만 원을 쇼핑했었고 국가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인당 평균 213만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소비했습니다. 관광 목적을 묻는 질문에 중국 관광객 62.2%가 쇼핑이라고 답했고 중국 관광객의 94.9%는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반면 일본 관광객은 식품을, 미주 유럽 관광객은 의류, 동남아 관광객은 식품을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도로가 나면서 끊긴 산이나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길이 양재대로, 무학제국에, 서울흥곡에, 방학로 등 4곳에 생깁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이들 4곳의 도로 위에 구름다리 형태의 녹지 연결로를 만들어 동물 이동로와 시민 보행로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지 연결로는 폭 10m에서 20m로 녹지 보존 동물 이동로와 보행로가 함께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니는 곳은 울타리 등을 설치해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재대로에서 녹지 연결로가 완공되면 양재천에서 달터 근린공원 그리고 구룡산 정상 녹지축이 완전하게 연결됩니다. 무학제국의 녹지 연결로는 통일로가 개설되며 끊긴 서대문구 안산과 종로구 인왕산이 이어집니다. 서울흥곡의 연결로는 봉산에서 앵봉산 구간에 조성되고 방학로 연결로는 그동안 단절됐던 북한산의 녹지축을 연결하게 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 G80가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G80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솔린 3.3과 3.8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됩니다. 3.3 모델은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3.8 모델은 프레스티지, 파이니스트 등 총 4개 트림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모델에 따라 4,810만 원에서 7,170만 원입니다. G80는 내외장 디자인을 더욱 고급화하고 최첨단 지능형 안전사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전석만 잠금 해제되는 세이프티 연락 기능 등 다양한 편의 사양도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2016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G80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200명이 사전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결정된 브렉시트 영향으로 이달 들어 6일까지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전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달보다 6,5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취업 포털 링크루트가 2016년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60개 기업 중 네이버가 응답률 10%로 2년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내년부터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온비드에서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1,891억 원 규모 비업무용 자산 총 196건을 공매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라는 뜻의 절기 수서입니다. 중부지방은 크게 덥지 않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더웠죠. 이럴 땐 참 비 소식이 간절한데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습니다. 하지만 곧 남부 내륙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올 텐데요. 저녁까지 5에서 30mm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충청 이남 내륙으로 오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무더위를 나타내겠는데요. 한낮에 중부지방 서울 29도,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대구 30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내륙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습기가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도 서울 29도, 대전은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비 소식 없습니다. 낮 기온 속초 강릉 29도, 울진은 2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 있고요.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1호 태풍 네파탁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일요일에 제주도, 월요일에는 남부지방,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부가 벌써 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걸 텐데요. 이번에는 5개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새로운 수출길을 트겠다는 방침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